여러분께선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초대장을 받고 신동엽 문학관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엽 문학관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신동엽 시인과 열애 중인 가이드 곽형입니다. 단국대학교의 상경문화배 10일을 아마 보신 곳이나 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동엽 시인의 유명한 시 껍데기는 가라가 적혀있는 시이죠. 오늘의 안내를 계기로 여러분이 가끔 이곳을 지날 때 그분을 떠올릴 수 있길 바라면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엽 시인의 생애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며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초대장을 확인하도록 하죠. 네, 확인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시인 신동엽의 발자국에 무리의 발자국을 맞대보기로 합시다. 1930년 8월 13일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서 태어난 신동엽 시인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운 유년 생활을 합니다. 이후 부여 공립진조 소학교에 입학하고 내지성지 참배단으로 뽑힙니다. 물론 여기서 내지는 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생 500여 명과 함께 일본에 다녀오고 이후 국민학교를 졸업합니다. 1945년 전주의 사범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승리를 위해 동원되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후 1949년 공주 사범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53년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이후 평생의 동반자가 될 임병선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고향인 부여로 돌아오셔서 동두천에서 입대합니다. 1956년엔 다양한 문학인들과 교류합니다. 이후 신춘문예에 응모했으나 낙선합니다. 1957년 임병선님과 결혼하십니다. 1958년에는 교사를 하시면서 조선일보에는 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그리고 한국일보에는 평론을 응모하십니다. 1959년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입선합니다. 그리고 진달래 산천 등의 시를 발표하셨고 왜 상경하셨습니다. 부인이신 임병선 여사에 따르면 4.19 혁명이 일어난 당시 신동엽님은 온몸이 먼지투성이고 상기된 얼굴이셨다고 합니다. 현장에 계셨던 겁니다. 이후 학생혁명 시집 등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1961년 명성여고에서 교사를 맡으셨고 그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인 정신론을 발표합니다. 이후 1962년 동선동에 한옥을 마련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계속 지내십니다. 1963년엔 첫 시집 아선유를 출판합니다. 아선유는 백제의 전설에 등장합니다. 백제 그리고 부여에 관한 애착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왼쪽은 그때 박명록입니다. 1964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지만 그만둡니다. 1965년엔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비준 반대 문인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3월과 초과화를 발표했죠. 1966년에도 4월은 갈아엎은 날, 그리고 담배 연기처럼을 발표하시며 활발한 문학활동을 이어나가십니다. 1967년에는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금강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를 발표하십니다. 왼쪽은 껍데기는 가라를 구상하신 모습입니다. 1969년 간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상으로 시인의 생애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그분의 시세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동엽님을 4.19 혁명의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여시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의 시대 현실을 날카롭게 그려내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순수함과 평화의 이상을 노래하는 시인. 역사의 변동 그리고 혼란 속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참여시인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저는 신동엽님의 시를 읽으면서 그가 바라온 이상이 이러한 혼란이 아닌 순수와 평화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를 읽어보면서 신동엽님이 바라던 세계를 그의 어깨너머로 슬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으시죠? 제 해석을 듣기 전에 여러분도 시를 느끼면서 나름의 생각을 가져보신다면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껍데기는 순수함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사달과 아선유는 백제의 평화 공동체로 다가옵니다. 작가의 고향이 부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평화와 순수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립의 초래창에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한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은 갈등 없는 상황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쇠붙이를 무기로 해석하는 기존의 해석에다가 조금만 더 제 생각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쇠붙이가 순수를 막는 차가운 존재라고 말이죠.
화자는 굵직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평화와 순수를 막아서는 껍데기와 쇠붙이를 부었겠죠. 그렇기에 이를 보내버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평화로운 부여와 백제 공동체를 상징하는 아사달과 아선회를 통해서 순수와 평화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무기뿐 아니라 순수함을 막아서는 차갑게 치우쳐진 갈등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입니다. 이 역시 각자 읽어보시고 각자의 생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이상적인 평화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먹구름과 새항아리가 이를 가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닦아내고 찢어내서 하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들을 찢어내자는 참회시인의 면모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하늘에 도달한 자는 자신이 가진 순수함이 더럽힐까 두려움과 동시에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결국 이 시는 암울한 시대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찢어내면서 나아간다면 하늘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현재를 암울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현재가 힘들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힘든 현실일지라도 끝까지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개의 장소를 둘러보면서 여정을 마쳐볼까 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시인 신동엽님의 생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동엽 시인의 방입니다. 네, 이곳에서 신동엽 시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조심스럽게 그분의 고민을, 시선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끔 상경관 앞을 지나다가 시비를 보신다면 천천히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를 읽는 순간 시인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요. 시대의 아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순수함과 평화의 희망을 노래하신 시인 신동엽. 우리도 어쩌면 앞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혀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계속 나아간다면 언젠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시인. 그렇기에 우리는 신동엽 시인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찍어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가이드 곽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